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당대 톱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효리 씨, 또 유재석 씨, 그리고 가수 B, 이 세 사람이서 일종의 노래하는 그룹을 결성을 했는데, 그 명칭을 시청자들 공모를 통해서 싹쓸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국민적인 또 인기를 끌고 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 싹쓸이라는 이 음악 그룹이 2012년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중간에 그 활동을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미 싹쓸이라는 어떤 그 음악 그룹 명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효리 씨 등 이 세 분이 결성한 이 싹쓸이가 워낙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활동에 좀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서 제가 이 기사를 또 이런 기회에 한번 어떤 명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의 이름, 그리고 제목, 제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작권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 이 싹쓸이라는 명칭이 다른 음악 그룹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해도 이효리 씨나 이 세 분께서 자신들의 그룹 명칭으로 이 싹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저작권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명칭이 과거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이었다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명칭이 과거에 상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서 왜 이런 것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을 우리가 상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작물, 작품이죠. 작품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을 제호 또는 제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캐릭터 이런 것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을 이름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어떤 권리를 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은 권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또 짧은 표어, 슬로건, 광고 문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명, 노트북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상품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짧은 표, 예를 들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이제 표 같은 그런 것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로건이나 표어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광고 문구 같은 거, 우리 카피 문구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하이트, 가장 맛있는 온도 눈으로 느끼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하이트 맥주가 어떤 이 캔 맥주 표면에 특수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은 색깔이 변하는 이런 맥주 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고 문구를 가장 맛있는 온도 하이트 눈으로 느끼세요. 이런 이제 광고 문구를 이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짧은 그런 문구 같은 것은 이것은 창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이튼 맥주 사건은 이제 하이튼 맥주가 그 광고 문구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다른 그 일반 소비자가 먼저 이제 그런 광고 문구, 비슷한 광고 문구를 생각해서 하이트에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이트는 그 제안과 상관없이 자기들 광고 문구를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그 광고 문구를 제안했던 아마 그 소비자가 이제 저작권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 같고요. 뭐 이제 그런 문구들, 뭐 또 책의 제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이제 짧은 광고 문구 같은 것, 이런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짤막한 대사 같은 것, 그런 대사들도 뭐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왕의 남자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근데 원래 이제 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 대사는 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 이전에 어떤 키스라는 그 연극의 그 대본에 나왔던 그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작권 소송이 됐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런 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런 그 짤막한 문구 같은 것은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저작권의 이런 그 표나 명칭, 슬로건 또 짧은 광고 문구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너무 짧아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어떤 뭐 책의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뭐 이거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제목도 아주 그 정말 참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뛰어난 그런 제목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기발한 제목이다. 이런 그 제목들을 볼 수가 있죠. 요즘 특히 이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 제목 마케팅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제목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을 짓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 중에는 아주 참 기발하고 창작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제목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현재까지 우리 법원은 어떤 제목이라든가 상품의 명칭, 표어, 슬로건, 그 다음에 어떤 짤막한 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법은 그러면 다른 법은 없을까요? 네, 그 상표법이라든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일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명칭 같은 것을 이제 상표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품의 명칭이나 어떤 서비스의 명칭 같은 것을 상표로 등록을 해 놓게 되면은 그 상표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또 설사 상표 등록을 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명칭이라든가 서비스의 명칭이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명칭이나 서비스의 명칭이 비록 상표 등록을 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널리 알려졌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면은 설사 그것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명칭을 가져다 사용하게 되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상표의 보호를 받으니까 당연히 갖다 쓰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제목은 그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동일성 유지권에 의해서 제목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저자 인격권 중에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법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 내용으로 보면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변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의 제목을 내가 나의 작품의 제목으로 갖다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어떤 제목이 좋아 보여서 그 제목을 내 작품에 그대로 갖다 써도 그것은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제목이 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국내의 어떤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명칭 또는 제목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상표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 뭐 널리 알려진 그런 제목도 아니라면 내가 내 작품의 제목으로 다른 사람의 제목을 갖다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내가 이용하면서 그 제목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작품집에다가 그 이름을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제목만 아니라면 그 제목이 좋아서 내 작품의 제목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시집, 그러니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는 시집을 내가 출판하고자 할 때는 그 제목을 그대로 붙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 제목을 내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작품을 사용할 때 제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는 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름이라든가 제호, 슬로건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영국이라든가 일본, 독일에서는 뭐 반드시 제목이나 슬로건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웬만해서는 보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 보호 기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 제목이 이례적으로 아주 뭐 길거나 특별한 독창적인 노력이 거기에 이렇게 엿보이지 않는 한 제목이나 슬로건, 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목은 저작권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어떤 명칭,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또 그리고 캐릭터의 명칭 이런 것을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오래된 사건인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 또보기라는 만화의 그 제목, 이것이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보기라는 만화는 그 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봤던 만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만 50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월남전이 한창이었는데 그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동물 만화였습니다. 그때 이 또보기라는 그 개구리를 그 의인화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이 캐릭터의 명칭이 이제 또보기였고 또보기가 주인공이 만화의 제목이 또보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또보기라는 만화가 아주 인기를 끄니까 어떤 그 제과 회사에서 그 빵의 이름을 또보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만화가가 이 제목을 함부로 표절했다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그 캐릭터의 명칭이라든가 만화의 제목 이런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것이 상표 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등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또 우리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보면 그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많이들 보죠. 그 크라운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 명칭, 이것도 이제
그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사건 있죠. 제가 2차적 저작물과 표절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보다 앞서 있었던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무용극이 이제 있었죠. 이 무용극의 제목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고 하면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는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가 없죠. 무용극이 먼저 있었으니까 무용극의 제목이 먼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후속 작품인 영화에서 그 제목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겠죠. 만약 제목을 저작권의 보호를 해준다고 했다면은. 근데 이 제목은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품이 다르면은 얼마든지 같은 제목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제가 필수 장면의 원칙을 설명드린 영상에서 다루었던 소설과 영화 에마 부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서도 에마 부인이라는 이 제목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에마 부인의 제목을 영화 에마 부인의 제목으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판례는 제목을 저작권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이런 서적이라든가 무슨 영화라든가 이런 드라마라든가 컨텐츠의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거든요. 반면에 상표는 이제 등록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상표는 10년이 끝날 때쯤 연장 등록을 하면 또 10년을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상표는 사실 그래서 계속 연장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호 기간이 영원히 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갱신 등록만 하면은 상표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0년 된 상표도 있고, 외국에는 그보다 더 오래된 상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사후 70년이고, 상표는 영원히 보호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소설이 있죠.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소설. 이 소설의 제목을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저작권은 언제까지입니까? 박경리 씨라는 작가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토지라는 소설을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라는 이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해두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보호기간 지난 후에도 이 토지의 상표권은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70년이 지나서 이 박경리 씨의 사후 7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토지라는 소설을 이제 자유롭게 출판하게 됐으니까 누군가가 토지를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라는 제목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표는 계속 연장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설을 출판하는데 토지라는 제목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토지라는 소설인데 제목을 이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을 토지라고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작권법에서 70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토지라는 소설을 마음대로 출판도 할 수 있고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뮤지컬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취지가 이제 잘못하면 훼손을 당할 이제 그런 위험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서적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그 제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제호는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 또는 관용 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상표법 90조에 의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자, 이게 내용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상표라는 것은 그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표시해 주는 것이 상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상표는 이 상품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표시하는 것이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를 설명하는 것은, 그런 명칭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누가 만든 상품이냐를 표시하는 것이 상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를 이 표시하는 기능을 출처 표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출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상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우깡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새우깡이라는 상표. 자, 이 새우깡이 새우로 만든 깡 형태의 과자다 라고 이렇게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건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만드는 모든 사람은 새우깡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우깡이라는 상표가 된다는 것은 이 제품이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제품이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상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새우 성분이 들어간 깡 형태의 과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우깡이라고 명칭을 쓰는 것은 내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이 돼야 돼요. 비록 새우깡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농심이라는 회사가 아닌데 나의 과자를 마치 농심에서 만든 과자인 것처럼 표시하기 위해서 새우깡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그것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소설, 제가 예를 든 토지라는 소설의 경우를 보면은, 설사 이 토지가 다른 사람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설 자체가 토지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라는 소설에 토지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 소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토지라는 소설이 그 토지에 대해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내가 토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의 내용이 토지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명칭은 그 토지의 그 상표권자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는 출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명칭이 아니라 토지라는 소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품의 내용이 토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즉 다른 사람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네,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표라든가 또 저작물의 제호, 캐릭터의 명칭, 또 사람의 이름, 그리고 어떤 그룹의 명칭, 이런 것들은 그것이 상표 등록을 해놓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것이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이런 제목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싹쓸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그 싹쓸이라는 그룹이 기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그룹이
자신들의 명칭을 상표 등록을 해놓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그룹의 명칭이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 이효리 씨나 또 유재석 씨, 가수비 이 세 사람이 결성한 그런 그룹이 기존에 있었던 그 싹쓸이라는 명칭을 가져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그리고 그 명칭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상표법이나 또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이 싹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다 하는 이제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이런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보호가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이런 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목이라든가 이런 명칭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이 컨텐츠 사회에서는 컨텐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의 어떤 네이밍, 그것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어떤 표제어를 붙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밍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